다음은 저기 국민의힘 소식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한동훈 지지 집회가 이제 계속 있었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단 좀 소강 국면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일단 제명은 했고 이제 뭐 대충 끝냈다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지지 집회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기자들이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의도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규탄 집회라고 열었고 날이 좀 추웠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주최 측에서 10만 명 모였다고 주장을 했어요. 10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무슨 10만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상공 사진을 보통 찍거든요. 꽤 많긴 많았어요. 근데 많긴 많았어요. 10만은 아닌데 꽤 많네. 이렇게 해서 사실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 보도가 나온 사진들을 보면 보통은 10만 모였어 이렇게 하면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약간 듬성듬성하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빽빽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만치 않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은 판단들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지 집회에 한 전 대표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 친한계 의원들도 나오진 않았습니다. 친한계 의원들도 나오지 않고 다만 이제 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좀 덜 추워서 다행이다라는 이야기하고 좋은 정치 좋은 나라 만들겠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클리셰하다 할까요? 이런 평범한 메시지를 좀 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친한계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는 이 지지 집회 이후에는 별다른 움직임도 없습니다. 친한계 의원들은 그 친한계로 분류를 할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동훈 대표의 제명에 대해서 크게 뭐 반발하거나 뭐 행동을 같이 하는 거는 뭐 전혀 그런 생각은 없어 보이고 그래서 지금 거의 한동훈 개인으로 가지 친한계 의원은 그냥 국민의힘에 그대로 머물러 있잖아요. 네, 이게 두 가지 흐름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회의원 배지들은 자영업자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배지가 중요하고 뭐 내가 어쨌거나 우리의 계파의 수장처럼 여겼지만 그 사람이 당에서 나갔으니 이제 내가 살 길을 찾겠다라는 흐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명당했기 때문에 기회가 오히려 있다라고 생각한 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제명당하지 않고 뭐 당원권 정지 몇 달 이랬으면 이번 선거에 못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명당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뭐 조금 이따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무소속으로 나갈 기회가 있다. 그러면 우리 수장이 나가서 당선된 다음에 돌아올 수 있다. 사례가 있다. 전례가. 예를 들면 김무성 의원도 그랬고 홍준표 대표도 그랬다. 자, 돌아올 것이다라고 희망회로를 돌리는 약간 이 그럼 타사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본다는 건가요? 기다리고 본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감지되진 않는데 어쨌거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희한하게 암울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활로가 오히려 열린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좀 감지되는 정도입니다. 제가 들을 때도요. 제가 그 친한계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기회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설프게 말씀하신 대로 징계하는 것보다 제명이 돼야 서사를 만들기 용이하다. 피해자로서.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고개 숙이 지금 뭐 물밑에 있는 것처럼 잠잠한 이유는 뭐 성명은 내고 있지만 어쨌든 비례대표가 많은 상황에서 그렇죠. 못 나가죠. 나가버리면 의원직 상실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수가 아닌 거고 계속 있다 보면 지방선거 참패가 지금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지게 되면 지도부 교체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지도부 교체 때 비대위가 나오면 그 비대위를 통해서 뭔가 정치적 재기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은 한동훈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한동훈 개 혹은 이제 그동안의 당권파와 아주 대척점에 있는 누군가가 비대위원장이 되면 활로가 뚫릴 수도 있다. 그리고 뚫릴 것이다. 지방선거는 무조건 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반대로 의견 드린 거는 그거는 이제 당 상황은 이해가 알겠는데 한동훈이라는 개인은 활로를 어떻게 뚫을 거냐. 한동훈은 가만히 있으면서 국민의힘 망해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지. 이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정치인으로서. 출마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한동훈은. 지금은 출마를 해서 정말 본인이 이야기하는 정치적 소구력을 국민들에게 한번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급류에 떠밀려 가는 거 아니겠느냐. 저는 이제 이런 의견을 드렸거든요. 했더니 이제 지금 벌써 출마 얘기는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장 염두하는 것은 원내 진출인 것 같아요. 보궐선거에서.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네, 국회의원에서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배지를 한번 다는 것이 가장 용이하다. 정치적 재기 차원에서는.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의 재기를 노리지 독자 세력화 할 그 깡은 없다. 뭐 창당이라든지.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무조건 원내 진출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디 보궐이냐?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거죠. 어디가 나오면 당선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 그 부산 이야기하고 대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부산 이야기가 나오는 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선거에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뭐 당대표나 이렇게 나올 때마다 본인이 부산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얘기도 하고 그랬죠.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실제로 친한계 의원들도 있고 그 위드훈이라고요. 그 말하자면 팬클럽이죠. 이 회원들의 수가 실제로 부산 쪽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부산에 뜨면 자기 개인적으로는 자신감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산에 나올 수 있는 데가 재보궐이 아마 만약에 전재수 의원이 나오면 부산시장 출마한다면 그 자리일 텐데 거기가 부산 안에서도 민주당 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인데 그리고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 지역구 관리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누가 나오든 간에 그 전재수 의원의 조직을 물려받으면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한 지역으로 그렇게 좀 받아들여지고 있죠. 다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부산에서 만약에 지면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모든 걸 다 잃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대구 이야기도 나옵니다. 부산에서 나오면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민주당 후보하고 예. 한동훈 후보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후보도 맞습니다. 나오잖아요. 그 3자 대결에서 한동훈 후보가 이긴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게 대구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그 전에 이제 한동훈이 당대표 전당대회에 나갔을 때 그때도 사실은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막 비난을 하면서 대구 시민 전체가 한동훈 쪽으로는 아예 안 가고 뭐 배신자 프레임에 가둬지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득표를 많이 해가지고 당대표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나마 여러 지역 쪽에 가능성 있는 건 이곳이고 지더라도 완충이 될 수 있는 곳이 여기다. 왜냐하면은 이게 표를 분산시켜가지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게 하는 순간 한동훈은 끝이다. 보수 진영 안에서는. 그러니까 질 때 지더라도 무조건 보수가 이기는 곳에서 국민의힘이 되든 자기가 되든 그런 곳에서 해야만 한다. 그럼 대구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경호 혹은 이제 그 주호영 의원 이 두 중에 누군가가 이제 경선에서 승리해가지고 재보궐이 되면은 거기가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추경호 의원은 달성이고 주호영 의원은 수성 지금 갑이죠. 예. 거기도 만만치는 달성은 그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살고 그렇죠.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과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인상이 어떨지 잘 모르겠고 수성갑은 상대적으로 이 민주당세가 대구에서 그렇죠. 그나마 조금 높은 곳인데 뭐 그래도 뭐 김부겸 의원 아닌 다음에는 민주당이 되긴 쉽진 않겠죠. 그렇죠. 이제 제 사는 곳이 지역구 수성갑인데 그 이제 이진숙 전 부위원장이 또 거기를 많이 염두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진숙, 한동훈, 민주당 이렇게 3파전이 되는 건데 대강 그래도 지금 그 추세가 민주당 후보는 한 25%에서 30%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득표가. 그러면은 결국 이제 보수가 분열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보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래서 아마 이 지역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젊기 때문에 그나마 대구 안에서는 젊기 때문에 한동훈이 뭐 이제 좀 소구력이 있다고 해도 60대 70대 이쪽 보수 쪽에서는 완전히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는 측면이 높습니다. 그나마 조금 40대 50대로 내려와야 보수 진영 안에서도 지지세가 좀 높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저는 대구 출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 지난 주말 통해서 좀 변화된 분위기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당이 쪼개질 것처럼 제명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봤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실제로 한동훈이 이번 선거에 나가서 지게 됐을 게 어느 곳에서 당선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동훈은 끝난다라는 분위기가 반전이 좀 돼서 저도 살구멍이 좀 있다.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나온 얘기가 대구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국민의힘의 피해를 안 미치는 그건 존재감은 드러내고 대구 경북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대구에서도 만약에 그러면 어느 정도의 득표는 해야 되는데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된 분들이 꽤 있어요. 있습니다. 홍준표, 주호영, 유승민.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다 대구 연고가 있고 그렇죠. 다 거기가 자기 지역구였으니까 맞아요. 이미 조직이 있는 건데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는 대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냥 자기가 적당한 곳으로 이렇게 찝었는데 그게 아무리
대구 시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친한계에서는 반드시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보궐선거에 나가야 한다라는 입장이어서 아마 대구를 지속적으로 한동훈 대표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다만 변수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대구 경북 통합이거든요. 만약에 대구 경북 통합이 돼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구 출신의 의원들이 배지를 내려놓고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이철호 의원이 그냥 출마를 하게 된다. 대구 경북 통합 시가 돼서요. 그러면 대구에 자리가 나지 않는다. 뭐 이런 변수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철우 도지사가 경선에 나가가지고 경쟁을 하면은 사실 경쟁력이 떨어지죠. 조호영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떨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대구 중심으로 이제 흘러갈 텐데, 근데 이제 한동훈 쪽은 그 지금 장애 집회라든지 토크 콘서트라든지 이런 걸 막 하잖아요. 그게 장동혁을 표적으로 딱 삼고 자기의 정치적인 그 꿈이 이번 보궐선거 이 수준이 아니라 난 다음 대선 주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이 다음 대선 주자로 경쟁력이냐 내가 있냐 이 구도로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근데 장동혁도 그거를 미리 이제 욕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손현보라든지 뭐 정강훈이라든지 이 사람들 다 빼고 내가 스스로 하는 집회에서 이 정도 소구력이 있어라는 걸 모아보려고 집회를 해봤는데 성적표가 처참했단 말이죠. 대구에서도 한 번 하고 구미에서도 한 번 했어요. 제일 모으기 쉬운 것 국민의힘이. 근데 거기서도 사람이 현격하게 적게 모였단 말이에요. 윤호개인 집회에 비해서. 그래서 아직까지 장동혁이라는 브랜드가 이곳에서는 대선 주자로급은 절대 아니다라는 성적표를 받았는데 한동훈 입장에서는 거기보다는 우리가 더 많을 걸. 이제 우린 수도권부터 먼저 해봐 집회를. 2월 8일 토크 콘서트. 그렇죠. 훨씬 잘 모으지 뭐 우리가 장동혁보다는 이걸 계속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요 정서에 기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다음 대선 주자를 키워달라. 대구 시민이 결정해달라. 대선 주자를. 이제 그런 구도로 계속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가면서 나는 돌아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돌아올 수 있다고 봅니까? 궁극적으로? 비대위가 안 만들어지면 불가능한 거죠. 법적으로는. 제명되면은 5년 동안 복당이 안 되잖아요, 원래. 근데 그거를 예외로 만들려면은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당원 당규도 일부 고쳐야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이 돼야만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져야만 하죠. 네. 근데 국민의힘이 지는 거는 거의 자명해 보이는데 지금 현재 이 구도로 가면 근데 지금 그거는 이전에는 사실 그 선거에서 패배하면 그 다음날 대표가 딱 물러나죠. 그렇죠, 거의 그렇죠. 모든 선거에서.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안 물러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배우에 이제 고성국 씨 같은 유튜버들이 있고 그 유튜버들의 그 생각이 이게 참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들은 게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하셨던 뭐 당내 정리 공천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쫙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숙청이라고 안 좋게 표현하는 숙청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걸 닮아야 된다 우리도 어차피 질 거 우리 반대하는 사람들 싹 솎아내고 완전히 이 당을 우리 쪽 사람으로만 쫙 채워서 다시 출발해야 된다. 우리도 사람 많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개인의 경쟁력을 배제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정치인으로서의 개인 경쟁력과 장동혁의 경쟁력은 천지 차이잖아요. 근데 그걸 빼고 일단 우리는 우리끼리 줄 세우자. 근데 이거는 그냥 기득권 유지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악수죠. 근데 이렇게 되면 저는 반동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해도 강력한 지지와 리더십을 바탕으로 거기에 모였지만 장동혁은 그런 리더십이 없고 정치적 소구력이 적기 때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엄청나게 커질 거고 그러면 이제 거의 심지어는 이제 분당에 준하는 사태가 저는 생길 거라고 보고요. 영남에서도 분위기가 바뀐다. 왜냐하면 다음 대선에선 정권을 찾아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거든요. 이쪽 사람들이. 근데 이대로 가다가는 대선도 완전 쫄딱 망하겠는걸? 이 목소리가 생기게 된다면 아무리 뭐 뒤에서 유튜버들이 뭐 움직인들 국민의힘이 그대로 비대위 없이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영남 본류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움직일 수 있겠군요. 그쪽에서 이제 장동혁은 이제 이미 지도력이 끝났다. 물러나라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겠군요. 네, 그러니까 영남 본류로 표현하는 그 의원들하고요. 실제로 한 20에서 30명 정도 된다라고 추정되는 쇄신파하고는 국민 관심은 없는데 사실 국민들의 여론은 별로 관심이 없지만 노선 투쟁이 벌어질 것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장동혁 지도부에 어떤 조언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냐면 중도는 안 된다. 중도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말하자면 몰아냈잖아요. 제명을 했잖아요. 그 다음 수순은 장동혁 대표는 줄곧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도로 갈 것이다. 근데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남 의원들이나 쇄신파들은 그러면 장동익 대표가 그 정도는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2월달에 윤석열의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동익 대표는 윤석열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중도로 돌 것이다라고 모두가 생각했고 장동익 지도부도 사실 그렇게 해왔는데 말이 길어 죄송합니다만 중도는 안 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도는 함정이다라고 유튜버들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제목입니다. 예, 극우 유튜버들의 지금 중도는 안 돼, 그건 함정, 이게 지금 제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겉으로는 조용합니다만 그 물 밑에서는 아주 치열하게 국민들의 관심과는 무관하게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가 저한테 말씀하신 게 외연확장 중도 뭐 외연확장 이 얘기하는데 진짜 외연확장은 오히려 이제 지금 구구 쪽 우리가 구구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들을 당원으로 더 가입시키는 게 외연확장이다. 중도는 어차피 안 들어올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뭐 이렇게 유튜브 많이 보는 그 사람들 중에도 당원이 아닌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당원으로 들이는 게 더 쉽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경선에서 유리하겠지만 그렇죠. 경선에서는 뭐 그러니까 당권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당권만 생각한다면.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수 정당이 좀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